자, 그 다음 물건이죠, 이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대리 물건인데, 여기 보면 물건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네. 그렇죠? 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면은 농지증 신경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아니, 건물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근데 이거는 건물까지 같이 매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농지증 신경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거야. 이 사건이. 근데 얘는 사실은 처음부터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여기 감정가가 8,100만 원이죠. 여기가 137평이죠, 땅이.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논산에 여기 땅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그럼 처음서부터 8,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약간 감정가가 근데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항상 우리가 보면은 가끔가다 감정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땅은 논산에 있는 땅은 30만에서 40만 원 정도 가는 게 맞아요. 조금 시내 가는 데 있다 그러면 60만 원 정도까지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40만 원 정도가 맞는 가격이에요, 보면. 근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근데 여기 지목이 뭐야? 전이고 답이죠. 주택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낙찰 받으려 했더니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취득자격증서를 받으라고 하고 농지증을 어떻게 한다?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이 연락이 왔어. 농지증 안 해준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택인데 건물이 있는데 건물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을 매각 제외인데 전이라고 하면은 농지증 안 해주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 농사를 짓는 걸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있다는 얘기는 건물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허물어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해준다는 거야. 이상하다. 제가 그래갖고 건축물 관리장을 떼어봤더니, 이게 사실은 이거를 추천할 때는 건물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을 안 떼어봤어요. 제가 권리분석 할 때. 안 해준다고 그래갖고 띄워봤더니 어떤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낙찰자가 이분하고 얘기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오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건물 등기부등본하고 띄어서 담당자한테 갔죠. 갔더니 한 50대 중후반으로 된 분이, 제가 보기엔 그분이 이 건물 주인하고 잘 아는 것 같아. 제가 조금 그쪽 편을 약간 좀 드는 게 있더라고. 봤더니 제가 농지증을 띄러 왔습니다 했더니 벌써 알아. 건축물 관리장 갖고 오세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장 없습니다. 그럼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 건축물을 제일 먼저 건물이 지어지려면 건축허가를 받죠? 그랬더니 예.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이 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죠? 예.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등기부등본에서 건물 등기부등본 해주죠? 예.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것은 여기 연무읍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똑바로 한 겁니까?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못 해줍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리가 없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없다는 얘기는 여기 논산에서 어떤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관리대행을 잘못 관리한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따졌더니 농지적으로 어떤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결이 됐구나 그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불허가를 친 거야. 뭘 했다고? 불허가. 왜 불허가가 났느냐?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원래 이 경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땅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됐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공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건물은 불허가가 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는 걸로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다시 경매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여태까지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요건으로 해서 진행을 됐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한다? 반려면 그냥 그대로 낙찰받은 걸로 그대로 어떻게 한다? 했는데 만약에 담당자가 그럼 이거 위법하게 공평하게 경매가 진행된 거 아니니까 불허가 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한 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그거 억울하지 않느냐 하고 어떤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한 거 봐서 이거는 경매 자체가 공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가가 맞다 해갖고 어떤다? 소송에서 졌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미발급에 농지취득 자격 발급이었다면 불가하여 알같이 미발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전지방에서 어떤데 매각 불허가 결정 났죠? 불허가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불허가 결정 나서 다시 하면 신권으로 해서 재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신권으로 해서 재경매가 나오는 데까지 신권으로 다시 내보는 데까지 내가 보기에는 근 1년이 걸리고 1년 후에 다시 재경매가 나올 때쯤 되다 보니까 그때 가봤더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이사 가고 빈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 가서 보면 집이 두 채예요. 한 채는 옛날 집이 있던 거고 또 하나는 조립식으로 어떤가? 새로 지은 거고 그 조립식 새로 지은 게는 태양광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새로 지은 집이고 옛날에 있던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그 옛날 집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둔 거는 쓰지 못하는 폐가예요. 마당에 보면 그렇게 있던 집입니다. 이거는 앞에 거하고 똑같이 불허가가 난 사건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택이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근데 토지가 지분이 오면 68평이죠. 여기 건물은 뭐야? 5평이죠. 자, 여기 지분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지금 어떻게 된다면 여기 보면은 7,800인데 5,1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다? 불허가 났죠? 자, 보십시오. 이거. 지목이 답인데 한 필지죠. 한 필지의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한 필지에.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는 여기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필지 여기다가 어떤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죠. 여기는 창고이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개인 주택을 지은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건물을 지었죠.
일반 건축물 관리당에 봉급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대지 면적이 얼마죠? 660제곱미터죠. 건물 제곱이 99죠. 98대가 30평이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면 200평에 30평짜리 농가주택을 짓게끔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었으면은, 여기 있는 이 660제곱미터 200평이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만큼을 그어서 이게 200평이 허가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지고, 건축물을 가지고 지금 660제곱미터로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지적과에 가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요만큼이란 660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나오죠? 그럼 요만큼만 분할을 해서 여기를 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번지수가 어떤다? 새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허가는 받아서 준공은 받아놓고 이걸 뭘 안 했어? 지적과에 가서 주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660필요가 없이 이 한 필지 중에서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게끔 되면 조금 아까 토지 건물 지분이죠. 그럼 우리가 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건물의 지분이고 건물의 대지의 지분이 있고 농지에도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 가서 이제 농지증을 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농지증을 뭐 이상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이거 뭐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농지증 발급받은 거를 내가 사진 찍어서 나한테 어떻게 한다? 문자로 보내봐 주십시오. 했더니 농지증을 낙찰받은 거 갖고 들은다? 사진 나한테 보내는 게 이거야. 자 보십시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전체 중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이민자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 행위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상용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가 없음. 미발급이란 말이에요.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 신청 대상 농지와 같이 전체 중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현 소유주는 임자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상용되고 있어 농지 이용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농지 취득을 발급할 수 없음. 돼 있죠? 예. 미발급이야. 이거 하면 어떻게 한다? 불허가가 나고 입찰보증금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갖다 준다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거 갖다 주면 불허가가 나고 입찰보증금 뛰었더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이제 이분이 가지고 가서 또 이제 거기 법원 담당한테 이런 걸 해준대 이거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도 그러더래. 이거 하면 그 미발급으로 되고 이거 입찰보증금 뛰는 겁니다. 이제 얘기를 담당자도 하더래. 그리고 이제 나한테도 이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제출하지 말아라. 그냥 와라. 제가 갔습니다. 이제. 그때만 지금 씩씩하게 잘 다녔어. 지금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내가 간다고 해서 뭐 저기 뭐야 누가 뭐 차비를 줘, 뭐 일당을 줘. 그래도 된다? 내가 추천을 했는데 책임이 있다 보니까 가야 되는 거죠. 담당자가 제가 보기에는 28, 9명, 9살쯤 되는 거고 면업사무소가 아니라 시청에서 담당하더라고. 그들이 나한테 따딱 얘기들이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농지증 못 해줘요. 말되지 말래. 안 되는 거라는 거야. 딱 잡아뛰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 젊은 애가 이 집하고 아는 애인 것 같아. 그래갖고 거기가 경매 나와서도 농지증 안 해주고 강제 경매가 600 얼마야. 그러니까 내가 취하일 줄 알고 취하 동의서 해주는 걸로 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내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전화가 왔었어. 이거 저기 뭐야. 근데 그러면 그 지분을 얼마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뭐 취하를 시킬 건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합시다 고 얘기를 했는데 불허가 난 바람에 그냥 바로 뛴 거예요. 사실은 보면 내가 그 예전에는 낙찰 받으면 그 다음날 찾아가서 했는데 가서 여기 가서 갔더니 없어가지고 저기 뭐야 내가 낙찰 받은 사람한테 전화 연락 받는다고 붙여놓고 왔거든. 그랬더니 그 딸인가가 전화해갖고 당신이 그런 걸 붙여갖고 우리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오다가 보고서는 심장마비 걸릴 뻔해서 우리 엄마가 병에 걸렸으니까 당신 이렇게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당신 책임지라고 말이야. 막 나한테 그러고 그랬었어요. 보면. 내가 보면 사실은 내가 그때 너무 빨리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잔금 낼 때쯤에는 협작이 다 끝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은 내가 보면 안 가고 일단 허가가 나야지 움직이기 시작해. 잔금 내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낙찰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잔금 내기 전에라도 누구는 뭐 잔금 내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고 잔금 내기 전이라도 낙찰 허가만 나오면 이제 바로 된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낙찰 허가 받기 전에도 그냥 낙찰 받자마자 바로 움직였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가갖고 담당자를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군청이나 시청이나 담당자가 지금 너무 말이 안 되고 그 억울한 소리를 하게끔 되면은 어디든지 감사과가 있어요. 감사과에 가서 얘기하면은 웬만만 하면은 감사과 직원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이 뭐 했을 때는 보면은 올바르게 하라고 잡아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상부까지 결제를 받았는데 가서 따지면은 그 감사과 직원보다 그 내가 보니까 그때 내가 이번에 그 대구에 가서 해보니까 그 상부 직원이 5급이고 감사과 직원 6급이더만. 감사과 직원이 그 5급 직원 불러서 이거 해주라 소리 못 하더구만. 그렇죠. 공무원 사회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런데 뭐 5급이든 6급 저기 그 공무원이 7급이 잘못했으니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어떤다? 할 수 없이 이걸 안 해준다고 하길래 어떻게 했냐면 2층에 올라갔죠. 2층에 올라가서 이제 그 감사실에 가가지고 이제 나는 거기 감사실이 있는지는 이제 몰랐는데 내가 이제 좀 따지려고 하니까 거기 한 그 직원이 있다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과에 가면 되는구나. 경찰서에 잘못하는 거는 청문관한테 가면 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잘못한 거는 감사과한테 가는 겁니다. 면이나 읍에서 잘못하는 건 면장이나 읍장한테 딱 뭐 나온 거예요. 그 이제 감사과에 가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감사과 직원이 이게 눈치배에서 잘 모르더구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더라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담당자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안 올라오고 그 담당자보다 책임자가 올라오더만. 이제 뭔 일이냐. 그래갖고 이제 담당자는 알아도 책임자한테까지 가자고 담당자가 잘랐으니까 그 책임자는 잘 모르더라고. 뭔 일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았다. 그럼 여기 경매에서 지금 보면 경매가 진행될 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지 않냐. 그러면 내가 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딘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딘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상식적으로 건물까지 있으면 건물과 건물의 지분이고, 나머지는 농지의 지분인 거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아, 그러면 건물의 지분은 이쪽이고, 건물이 없는 쪽의 지분, 농지만 저를 지분일 수는 없지 않느냐.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갑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저기 뭐야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보면 그래 이 저기 뭐야 그 감사관들이 제일 먼저 얘기해. 먼저 이제 민원인 먼저 얘기하십시오. 얘기해. 그럼 내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감사과 직원이 담당하는데 반론하십시오 얘기한다고. 반론하십시오. 근데 반론을 못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건물을 있고 건물의 지분이 있으면은 건물도 같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토지가 건물과 건물 지분이고 그 나머지는 건물 지분 아닌 건 농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건물의 지분이 있는 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건물이 없는 건 농지법상 농지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반론을 못 하는 거야. 저거 내려가십시오. 그들이 나한테다가 저기 앉아 있으라 그러더니 담당자가 한쪽 의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 농지가 지금 300평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낙찰받은 것이 200평이잖아요. 그러면 200평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주말 채무 농지 300평 미만은 청량인데 미발급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전체 중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이민자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행위 허가난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부분은 우리가 인데 여기 보면 다시 옵니다. 이게 다시 옵니다. 경락 미발급 농지 취득을 신청한 토지에는 건축물 대장산 주택이 있어 지목이 대지로 미변경한 상황으로 건축 불허가를 받은 660 건축물 허가를 받은 66주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이렇게 만들었죠, 다시. 미발급, 신청 대상 농지, 농지법 및 농지법에 의해 신청인 김경수가 농지 취급을 신청한 농지는 건축물 대상산 주택이 등재되어 있어 허가자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어 전체 중 허가를 받은 60적으로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농지 취득 자격 발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정말 입찰 보증금을 띄는 건 아니죠.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보면 기장하는 게 아까처럼 이 미발급을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서 감사과에 가서 따져가지고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제출했어. 제출했으면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때 또 어떻게 한다? 내가 불허가 결정해.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처럼. 그러면 이거 처음서부터 여기에 주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건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한다? 불합리하게 경매를 진행됐기 때문에 불허가를 하고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신권으로 어떤다? 시작한다는 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항상 경매가 재경매가 나왔을 때 신권으로 다시 시작하죠. 신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 그 경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근데 먼저 가격에서 다시 시작하죠. 그건 낙찰자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어떤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시 재경매 나오는데 2년이 넘어 걸리더라고요. 6개월씩 걸리죠. 그러니까 아까에 있는 고백리 거는 건축물 관장 하나가 있었는데 건축물 관장 하나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지 면적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건축물 관리장의 대지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만 건축이가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 위에 거는 농지고 건축 허가만 받은 것만 뭐야? 대지래 사실상 대지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기록에 의하면 별지기동 부동산은 농지이고 2010년까지 양주시로부터 사실조 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회신되어 농지 취득 자격증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매각 공고되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양주시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사유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매각 기일은 공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120조에 의해 주문과 같이 어떤다? 결정한다. 이거 잘못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불허가를 낸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보면은 이거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저기 뭐야 사실상 농지든지 뭐 해더라도 그냥 반려증으로 해갖고 그냥 경매가 그냥 진행될 수도 있고 담당자의 주관에서 이거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건데 농지증하게 잘못 진행된 거니까 그냥 불허가 내고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다시 경매를 진행할 때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니까 똑같이 반려증인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28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여기 뭐가 나왔죠? 토지만 매각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9,600에서 4,700 가서 6,7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목이 뭐죠? 지목이 답이죠. 그리고 여기 건축물이 있죠. 근데 이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과장이 없어요. 건축물 과장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가 경매가 나왔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조건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이 없어요. 특별 매각 조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증이 안 필요해도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이 되면은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라고 제출하게끔 되면은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는 반려증 내서 허가 받은 거로 낙찰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다? 경매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다? 불허가려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이 없이 기한경매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기한경매로 되기 때문에 이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한 조건이 없다 하고 얘기하게끔 되면 등기등록소에서 기한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법원에서 전답 과수원이 경매로 진행이 되게끔 되면 해당 관청에다가 여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필요하느냐고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보내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법상 농지라고 답변이 오면 농지 취득 자격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농지법상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법상 농지인데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 없이 진행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도 없이 그냥 경매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아주 이렇게 집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로 대지라고 나왔죠. 토지만 매각이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면 대지가 있고 전이 있죠.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죠. 한번 보게끔 되면 이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대지로 돼 있고 대지도 이거는 뭐예요? 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제가 보기에 옛날에 건물이 있어서 이걸 대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를 번지수를 잘못하다 보니까 733-2를 대지로 만들고 이걸 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술기로 하다 보니까 그때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게끔 되면 여기에는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절인데 건물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절인데 그냥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734-4번지에는 뭘 해야 돼?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야? 건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러니까 농지취득을 안 해주느냐? 여기 보게끔 되면 토지 용적 확인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는 농지로 쓰질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결정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는 얘기는 농지로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는 농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영농계획서죠. 근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가시는 걸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리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3억 3천에 2억 1,200까지 떨어서 2억에 낙찰 받은 겁니다.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부산에서 거가대교를 타고 넘어가죠. 그럼 거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거제도에서 다리 끝나서 바로 우측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장목항이에요. 항에 있는 그 장목항인데 이 집이 항이 있고 도로가 하나 있고 이 집 땅이야. 그러니까 바로 도로 하나 건너면 장목항이야.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치가 아주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자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데 건축물 관장이 있죠. 여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건물은 이거는 뭐냐면 농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지예요. 근데 이 건물이 어디에 있냐면 농지에 있는 거야. 근데 서류상으로는 대지에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지에다가 집을 지은다고 지었는데 측량을 안 해보고서 지었는지 몰라도 이쪽 농지에 어떤다? 농지에 집을 짓게끔 된 거야. 대지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거 이제 325-1 이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거제시 국어야. 국어. 그거를 외웠습니까? 국어야 국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어는 보면 그러니까 집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거 여기 차지하고 있는 거는 국어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마당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과 이 땅이 경매로 나와갖고 상당히 좋은 땅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뭐야? 전으로 돼 있죠. 여기 뭐 여기 전이고 여기가 뭐야? 학교 부지 있고 여기가 저기 뭐야? 항이에요, 항. 자, 그런데 이 전에 집이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326번지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있다 이거야. 뭐가 있어?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농지증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비고는 아닙니다.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목록 3번은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을 요함. 거제시 장목면 장모리 324-12 지상에 목록 이 건물 시멘트 벽돌 슬레트 단독주택을 위하여 법정 상권 여부는 불명함. 목록 이 건물 변제에는
공부상 창고시라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고 소유자 김정규 점유가 있어 목록 3에 대하여 2012년 7월에 접수한 장롱 면장 회신서에 의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한 농지나 발급이 불가능한 농지라고 회신홈. 다시 말하면 그렇게 좋은 땅 바로 앞에 있는 땅인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한다? 가격이 어떻게 한다?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추천했더니 한 분이 가서 이거 낙찰을 받은 거야. 근데 이분이 저기 낙찰 받은 것은 부산에서 우리 추천 물건 하신 분이 아니라 제가 부산 교대에 가서 하면서 이렇게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이런 물건도 하면 됩니다고 그 강의를 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받은 거야. 정식으로 나한테 받는 소리 아니라.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뭐 컨설팅 비용 내놓으라고 그렇지는 않는데 낙찰 받았어도 소리를 안 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들었나? 안 해준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나한테 연락할 필요가 있어 없어? 보고는 드려야지. 몸 보고 이제 보고하면 또 내가 컨설팅 비용 달릴까 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보면 괜히 낙찰 받았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컨설팅 비용 한 200만 원 정도 하사님 줄 거야 안 줄 거야? 드려야지. 저렇게 말로만 하는 거니까 립 서비스 참 잘해. 아니,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니 그냥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예. 제주도 가서 회나 한 접시 사. 그러겠습니다. 이번 제주 협장 저기 가갖고 어? 그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저기 31일 가서 저녁에는 회식을 해야 되잖아. 아니 10,000원짜리 먹어야 돼, 50,000원짜리 먹어야 돼. 5만원짜리. 그 50,000원짜리는 누가 내야 돼? 돈. 제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하길래 그래서 여기다가 행정소송해라 해가지고 된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재결 박승주 해갖고 된다 농지 취득 발급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요. 반려한 것을 된다 취소하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게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해가지고서 이긴 게 한 2건인가 밖에 없어. 한 5건 해갖고 2건 이기고 3건은 졌어.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보면 행정심판은 잘 안 하고 행정소송을 해보는데 해가지고 된다? 낙찰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행정심판으로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건물이 정식으로 건축물로 관계 있잖아요. 불법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 건물을 어떤다? 그 위치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저기 농지에 걸쳐 있으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위치를 옮겨갖고 농지 제한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있는 거제시 땅은 뭐야? 취득시효로 취하고 그럼 제가 알기로는 한 4, 5 이상을 버는 거야. 그게 내가 받으랬으면 그랬어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야 돼. 본인이 연락을 해야 돼. 본인이 연락을. 그냥 행정심판 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거야 이제. 그래갖고 해갖고 농지증을 받아갖고 등기 이전을 한 거야.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 이거를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앞에 도로를 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 도로자고 이쪽 도로로 쓰고 싶다. 다시 말하면 항 바로 앞에는 있는데 그 앞에를 한 5, 6m를 잘라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를 어떤 놈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쪽으로 못 쓰게 해갖고 이 옆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 나는 건물을 하고 그 다 뭐 아무 문제가 없길래 현장 가봤더니 건물 한 개도 없이 다 없애놨더라고. 그 처음부터 건물을 새로 줘야 되는 거야. 있던 건물을 갖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내가 전화를 걸었어. 아니, 이거 왜 건물을 허물었냐 했더니 이 재결할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상복구 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참 나한테 조금 물어보지. 그렇지. 물어보지. 건물까지 다 허물어버렸으니까 이제 저기 뭐야 국유지 취득세도 못 주장하는 거야. 건물이 거기 깔고 앉았잖아. 네. 그러면 취득세로 주장을 해서 그 국유지까지 우리가 가져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3상 이상을 벌으려고 딱 만들었는데 다 그렇게 내다 보니까 어떤다? 혼자서 아이고 저기 재개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싹 다 원상복구 시켜놨죠. 그래서 내가 참 보고 이게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1억 벌었습니다 그러더라고 1억은 벌었다 그러더라고 뭐 예? 더 벌 수 있는 건데. 한 3억은 벌을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한 3억은 벌을 수 있었는데 근데 보면 제가 보기엔 나한테다가 자세하게 얘기 안 했던 것이 나한테 자세하게 묻고 뭐 하고 그러면 컨설팅비용을 또 줘야 되지 않냐 싶다 보니까 그냥 이 저기 뭐야 내가 그 저기 뭐야 이게 행정심판만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것만 했더니 그건 아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그것만 해놓고 더 이상 연락을 안 했던 거죠. 참 보면은 경매물건 제가 고르다 보면은 옛날 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은 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새로운 게 나오지. 334페이지 보면 영농요건 분리농지 있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해곡리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 보면 1억 600에 3,500까지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토지만 매각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지목이 뭘 전이죠? 예. 여기 토지 이용하게 보면 영농요건 분리농지돼 있죠? 그럼 영농요건 분리농지대인데 이것만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건.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여기 땅에 들어가는 거에 보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항 도로만 있습니다. 그 현항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무허가 건물 허물규제까지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두 가지가 갇혀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농권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현황 도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현황 도로가 통로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마을 안길이라고 그러죠. 옛날서부터 동네가 있었는데 지적동 도로가 아니었던 그거는 마을 안길이라고 했을 때 사용수를 할 수 없이 건축을 내주는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을 받게끔 해서 내가 추천했는데 이건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못 받았어. 떨어졌어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지를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리 왜 포고부에 농지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지 전용에 8,000원 얼마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농지보동금 4분 납부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 다시 말하면 내가 농지를 사서 창업을 하는 공장을 짓는다고 설계해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신규로 허가를 건축으로 신규로 하는 거, 다른 공장이 이상 오는 걸로 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증을 여기다 공장으로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내주냐고 해가지고 그냥 공장에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하게끔 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어떻게 안 낸다는 것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그 법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화성의 어디에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 전용 부담 한 것을 농지를 전용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고 땅만 경매로 나온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낙찰을 받고 그 허가를 넘겨받으려고 제가 토목 설계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건축 가서 어느 토목 설계 사무실이냐서 그 토목 설계 사무실에 가서 여기 허가 받은 사람 좀 해서 그 허가를 넘겨받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얼마 허가증을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게 이렇게 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하나도 안 냈습니다. 당신이 다시 해서 이거를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는 것만큼 했으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낼 만큼만 주신다 그러면은 이 허가권을 갖다 그대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 어느 법에 의해서 그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냐고 물었더니 공장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을 찾아봤더니 그런다. 이 창업으로 공장을 질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게끔 돼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얘기는 우리가 농지를 샀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근데 착공을 안 했거든.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낙찰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다 주고 허가를 새로 받든지 아니면 허가를 어떻게 한다? 넘겨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넘겨주는 거 얼마를 주겠냐 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만 달라고 그러더라. 너 어차피 새로 받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맞다. 왜 그건 농지 전용 부담금만 달라고 그러냐. 농지 전용 부담금 왜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고 허가를 받았는데 당신이 어차피 새로 한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되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을 우리 준다면은 우리 허가권을 그대로 넘겨준다면 당신은 어차피 처음부터 내는 것보다 더 싸게 농지 전용 부담금 어차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농지를 불법으로 전향하는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8년 10월 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8년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항공사진입니다. 생계 유지 차원에서 고유성이 없으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농지보전금 부담금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말은 양성하고 그 이명박 정부 때에 국회의원들이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관을 만들어 놔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 양성화 시키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양성화 기관이 없었어도 양성화는 그냥 해주고 있어요. 추진해주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은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는 조건은 뭐냐면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고 준공할 때 그 다음에 가스 시설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면 적용 시설이 있어야 되고 적용법에 준공할 건축법에 의하면 적용 시설이
그 다음에 뭐냐면 정화조 설치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양성화 되는 날. 그러면 다른 거에 나무 심으면 되고 마당에 주차장 만들면 되고 도시가스가 없는 것은 가스 공사하는 사람 보고서 그 계량기 달아달라고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는 안 되냐? 정화조. 정화조 필증을 만들어야 현재 20ppm의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화조 어떤다? 와서 포크레인이 와갖고 땅 다 파갖고 정식으로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다 연결시켜서 그 정화조를 이런 걸 연결시켜서 정화조 업체에 확인을 받아갖고 제출해야지 양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하는 것이 건축 허가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나와가고 현재 있는 거 실측을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측을 다 해갖고 건축법에 어긋나는 건 어떻게 한다? 고치라고 합니다. 다 고쳐놓고 나면 제출하는 서류에 맨 마지막에 뭘 내야 돼? 정화조 필증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화조 필증이 어떻게 한다? 현재의 정화조 필증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정화조 업자가 와서 정화조 설치하기 전에 정화조 필증이 어디서 났냐고. 정화조 안 만들고 정화조 회사가 정화조 필증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양성화가 된다? 양성을 해도 실이득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양성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는 양성화를 하지 않고 아까처럼 정식으로 거래를 하고 거래한 걸 가지고 뭘 해요? 실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면 그 실거래 제일 먼저 신고하게끔 되면 취득세 1% 내라 그러거든요.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100만 원 내라 그래요. 그럼 100만 원 취득세 영지 띄워주거든요. 몇 번지에 있는 지상 건축물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취득세 100만 원 내라. 100만 원을 고지서 주면 10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를 받는 순간 나는 세법에 의해서 그 무허가 건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을 팔을 때도 건물도 똑같이 계약서 또 써서 팔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된다. 땅과 거기 있는 건물을 샀다고 어떻게 한다?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지금. 실거래 신고하면 그때부터 나한테 나오던 건물분 세금이 어떻게 한다? 건물분 세금이 새로 살았는데 건물 세금이 나감으로 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 그 건물의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건축물 관리자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주인으로서 하면 주인인 거죠, 보면. 근데 법적으로 주인은 가면 제가 제일 느끼는 뭐냐면 법정 상권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면은 그거 판사님이 법정 상권 인정 안 해요. 근데 내가 땅 주인인데 제가 건물분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이잖아요. 그럼 법정 상권은 어떻게 된다? 인정이 된다니까. 아까의 그 용인에 나온 것도 뭐야? 원래 무허가 건물이었고 땅만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야? 이문교가 그 건물을 사갖고 건물에 재산세를 내고 있고 땅을 어떻게 한다? 같이 샀죠. 근데 지금 땅만 내가 경매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어떻게 한다? 같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한다? 법정상권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만 있어야지 건축물 관리자가 있어야지 건물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가서 봤더니 그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키려고 가봤더니 건물을 그 내가 어떻게 논산인가 어디 거기 논산 거를 내가 양성화를 시켰는데 갔더니 그 세무서에서 그 무허가 건물 팔고 사는 서류를 어떻게 한다? 아예 만들어가고 복사해갖고 주더라고요. 이거 해갖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때서 내가 무허가 건물도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것이 주인이라는 게 인정되고 그것이 재산세를 나가고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이 있는데 양성화 시키려니까 네가 주인이라는 걸 입증해라 이거야.
입증할 방법이 말로 주인이 안 된다 이거야. 네가 주인이라고 입증해라.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실거래가 신고해서 재산세를 내는 걸 갖다 줬더니 당신이 주인이야. 알았어. 양성화시켜. 주인이 땅 주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양성화시켜라.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가 그 공주의 공인중개사 안다고 했었죠. 네. 공주에 있는 논이 산 중턱쯤에 논이 있더라고. 산 중턱에 논이 있는지 몰라. 근데 산 중턱에 갔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보려다가 차를 잘 못 들어가겠어. 내가 세워놓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경리로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된 곳에 논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땠냐?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한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 산 중턱에다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 땅값이 올라갈 일도 없고 접근하기도 필요하고 그것도 밭도 아니고 뭐 논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길래 내가 그 우리 저기 뭐야 그 공주에 있는 공주한테 그래서 아니 어디에 있는데 여기 논이 이렇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이거 좀 팔아줄 수 있어요? 어쩌니 이렇게 오더니 사고 막 팔아줄게. 어떻게 파는데? 염려하지 마, 팔아줄게. 사고만 와. 갖다 줬더니 그 당시에 그 세종시를 개발할 때거든요. 그 세종시 개발하는 거에 이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농지를 수용을 되는 사람 중에서 오랫동안 수용이 되도록 또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업계약서를 쓰는 거야. 내가 경매로 3,000원 주고 샀는데 5,000에 파는 거야. 5,000에 파는 건데 1억으로 계약서를 써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1억 주고 사는 건데 뭐냐면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수용을 당해서 양도소득세를 1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3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거야. 농지를 갖고 수용을 당한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자기가 다른 데서 농지를 산다. 그 돈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네. 그게 뭐냐? 자기 한 데서 60kg인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세법에 그렇게 해서 농지를 수용을 당했을 때 자기가 사는 곳에 60km 이내에 그 양도소득세 낼 걸 가지고 대토 농지를 사게끔 됐을 때는 그 대토 농지를 산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농지는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 달에는 소송 경매인데 이번에 소송 경매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몇 번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강의한다는 저기 뭐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돼. 한 명도 없으면 3명은 있어야지 강의할 거 아니야. 아니 저기 뭐 3명은 앉혀놓고 강의해야지 무슨 촬영도 하지.